기자님 보도하신 내용 중에 대천시 의회 대천 적십자 공사 현안 문제 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지원비 유보 입장을 보였고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시의회는 최초 계약금 1억과 추가 입금 금액이 2번씩 진행되었다며 1억 원 행방을 물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사실은 입금 금액이 2번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그냥 기자 문구만 보면 마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입금을 2번 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시 간담회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도 그런 취지로 아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이 건물과 토지에 관해서는 이 소유자가 2명입니다. 공유지분이 있다는 얘기에 공유지분 2분의 1씩 2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5억씩 2번 진행된 건데 그게 무슨 빚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공유지분 가지고 있는 분한테 가지고 지분만큼의 돈을 따로따로 입금 드리는 게 맞잖아요. 한 분한테 드려서 그분한테 다른 분한테 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최초에 계약했던 1억. 예. 1억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5억씩 들어갔으면 11억 들어간 건 어떤 거예요? 11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1억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거기 간담회 자리에서도 나왔지만 4월 24일날 계약한 건 맞아요. 그거는 뭐 서류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보증 교부 결정 전에 계약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보조금이 집행이 교부 결정 전에 했다라는 건 사실이랑 달라요. 보증 교부 결정의 집행은 6월 7일날 됐습니다. 그 계산 내역서 아마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돈 입금을 6월 7일날 했다? 예. 돈 입금은 6월 7일날 된 거예요. 5억씩 나눠서 5월 30일날 교부 결정하고 5월 30일날 보조금 교부 신청하고 5월 31일날 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하도 좋다라는 내부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날 돈이 지급이 됐어요. 5월 31일날.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30일날 들어왔는데 5월 31일날 하루 만에 보조금 교부 결정됐다. 이게 의혹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왜 의혹이냐면 어떻게 신청서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근데 적시자 공사관 매입에 관한 건은 하루 만에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년도부터 2011년도 본예산 세울 때부터 2012년도 5월 30일날 이제 교부 결정 완료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을 의회에도 수차례 보고됐던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사전 검토하고 결재 맞고 여러 번의 검토를 받고 사전 검토 해서 결정한 거지. 신청 들어온 날이 5월 30일이고 교부 결정 한 날이 5월 32일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다라고 단정 짓는 거는 그건 그간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 날짜 딱 2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심의위원회 열지 않았다. 그거는 뭔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 열지 않은 것도 그게 뭐 아시아뉴스 통신에도 지금 그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관련 규정을 담당자한테 한 번만 물어보시면은 그런 착오가 없습니다. 취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도 안 하신 거고. 그거는 이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보조라는 사업인데 민간 자원보조 사업은 의회에서 부기를 달아서 구체적인 사업 명칭 부기를 달아서 의회 승인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6억이라는 풀예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단위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의회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세부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라 이런 취지예요. 근데 지금 적시자 봉사관 지금 명칭으로 하면 대천 희망나눔 봉사센터의 경우는 그렇게 통화 예산으로 승인된 게 아니라 봉사관 매입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보고를 하고 예산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택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전혀 다른 사항인 거죠. 심의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예산
체계나 적용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신 거지. 그것이 필요한데. 예, 그 내고는 알겠고 11억. 예. 11억 들어간 게 아니고. 11억 들어간 게 아니고요. 보조금은 6월 7일날 10억이 집행됐습니다. 글쎄, 그건 알겠는데 4월 24일날 1억을 계약금은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럼?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그 1억을 지급하거나 주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뭐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저희 보조금 집행한 내역서, 또 계좌 이체한 내역서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개인정보는 물론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글쎄, 근데 9억, 제천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6월 7일날 10억이 일시에 지급됐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5월 30일날 됐고, 5월 30일날 됐고, 그날 제천지구 협의회에다가 입금시켜진 것도 사실이고, 그 입금된 금액은. 그게, 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그 계약을 1억을 했는데, 나중에 입금할 때는, 그 최 기자님은 계약금 1억을 저희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 줬는데 지금 계약금 1억을 누군가 줬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4일날 계약금을 줬는데. 예,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에 다 그래 있다니까. 예? 계약서에 그래. 아니,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계약금 1억을 보조금으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줬다는 얘기가, 난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1억을 만약에 개인으로 돈을 줬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죠? 개인으로 1억을 줬으면 그 받은 사람은 1억을 받았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죠? 저희가 계약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저희는 저희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천시에서 보조금은 5월 30일날 입금된 게 맞고 6월 7일날 5억 5억씩 나눠서 공유지분 2분 가지신 2분의 1씩 가신 두 분한테 집행된 게 맞아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뭐 타 언론이나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거나 이거는 마치 11억을 지금 지원한 것처럼 지금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글쎄, 생각에서도 지금 아까 11억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마치 11억을 지원한 것처럼 돼서 1억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지금 전달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달이 되고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안 줬다래도 그러면은 이쪽에서 받은 돈이 있으니까 두 분이니까 5억 쓰는 게 아니라 4억 5천씩.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한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 보조금 10억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죠. 알아서 빼서 두 분한테 지급이 됐어요. 10억으로 알아서 뺐겠네. 그럼 5천씩 그럼. 그건 모르겠어. 5천은 또 뭐예요? 아니 그거는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겠고. 아무튼 아니 지금 말씀하신 5천이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수자나 계약자끼리 5천을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을 언제 지급했고 언제 집행됐는지를 지금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5월 31일날 교부 결정돼서 지급한 거 맞고 6월 7일날 5억씩 공유지분 가신 분들한테 10억이 지급됐고 거기까지 제가 확인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문맥이 잘못된 건지 전달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마치 보조금이 11억 집행된 것처럼 전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그리고 처음에 살 때 비세구 그러는 거는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받으셨어요? 민간 자본보조 사업을 할 때 취득하는 재산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매매 당사자가 확인을 하죠. 확인 안 하고 건물 상식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리모델링이 얼마가 나갈 것이다라는 걸 견적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게요. 저희가 당초에 2012년도에 적시자 봉사관 매입 보조금을 지불할 때 그 전년도부터 논의할 때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논의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신축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건 아시잖아요. 의림동에 의림동에 신축을 한다고 했다가 거기에 부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도 없고, 건물 면적도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고, 또 그때 지적장애인협회가 또 써야 하는 공간이 확보해야 되는 공간들이 더 있었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신축 계획했던 거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신축하는 걸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몇 년도에? 그리고 2012년도에, 그러니까 그 신축 예산은 2011년도에 2012년도 본 예산을 세운 거예요. 7억을. 7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 계획은 그게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7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신축이 여건상 어려우니까 매입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매입 계획 변경은 저희가 담당부에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시한 결제까지 다 맡고 마찬가지로 의회에 설명하고 매입 계획 이걸 신축에서 매입으로 바꾸려면은 의회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지. 신축할 때는 이 예산 과목이 시설비지만 매입 계획으로 바뀔 때는 이 예산 과목이 민간 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하려면 당연히 의회에 가서 예산 설명을 하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양해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설명할 때 디모델링을 설명했냐? 아닙니다. 신축에서 매입으로 사업을 변경을 한 거지. 신축에서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설명드린 게 아니었었다고요. 예. 근데 리모델링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그때 예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매입으로 변경해서 이 건물을 하면서 향후에 리모델링 추가 예산은 없다. 이런 얘기가 오갔었어요. 부서에서도 했어요, 그 얘기는.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던 상황이고, 매입을 하면서 향후에 리모델링 추가 예산 지원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게. 그 의회에서도 그 속기록에 있다랬던데? 속기록이 있어요. 속기록 보세요.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리모델링은 없다, 지원은 없다. 앞으로 리모델링 예산 지원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 당시 그 사업 계획 안에 리모델링 계획이 들어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달되기는 그 당시에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 몰랐냐. 그거 다 그 예산에 포함됐던 금액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관계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10억에 일단 10억에 매입하는 걸로 설명하고 예산도 그렇게 세우고 승인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승인도. 근데 시위에서는 그거 리모델링을 추가하는 건 없다라고 못 박았죠. 그 당시에 뭐든 박았었어요. 근데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매입할 때 리모델링 예산 포함된 거 아니었습니다. 10억은 매입 예산, 순수한 매입 예산이었어요. 순수한 매입 예산이기 때문에 추후에 리모델링 예산은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그래야 앞뒤가 맞잖아요. 순수한 매입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없다라고 꽤 문맥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2013년도에 그렇게 해서 매입이 진행이 됐어요. 10억 가지고도 매입이 진행된 거예요. 근데 매입 가격이 6억 뭐 6억 5천인데 10억에 비싸게 샀다라는 의혹을 그 6억에 살려고 하셨던 분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당연히. 그분이 아니면 그 얘기 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글쎄 뭐 부동산 가격이야 뭐 그거는 그렇고 일단 넘어가고 그래가지고요. 아니요, 그것도 왜냐면은 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집행부나 입장을 취재 안 하셨잖아요. 취재 안 하신 거 맞잖아요. 안 하시고 입장 안 들어보시고, 거기 나온 것만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도. 당시에 공시지가나 건물 시가 표준액을 다 합치면은 부설주차장이랑 지금 부지랑 건물이랑 다 합치면 9억 6천가량이 나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물론 예외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통상적인 어떤 상식을 갖고 얘기한다면, 건물 시가나 공시지가를 따져봤을 때 그 가격보다 낮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건물이 반파됐거나, 화재가 났거나,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는 그거보다 높은 게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이 건물이 통상적인 경우에서 벗어날 만큼 현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매입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1년 365일 몰입되는 건물도 아니고.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6억이 안 나오겠네. 그러면 현저하게 좀 미스가 나지 않았다. 그 6억에 대한 부분은 현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예산이 6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일부
누수가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일부 누수가 있고, 그 부분에 6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계산을 좀 드릴게요. 야. 리모델링 하는데 그 누수를 다 바로잡기 위해서 6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은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96년도에. 96년도. 네, 96년도에 건물 시작해서 97년도에 준공 승인한 건물이에요. 97년도에 건축 당시 기준이나 그때 당시에 건축 추세로 봤을 때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용도가 예식장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이 예식장이라는 거는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연회장이 있고 폐백실, 신부대기실 그런 조그만 방들이 있어요. 그거 제가 취재했어요 그때. 예, 그런 방들이랑 그 건물의 구조가 찍어놨는데 그 건물의 구조가 현재의 용도랑 맞질 않은 거예요. 적시자가 그 다음에 구순하는 봉사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식당에서 하시잖아요. 구순하는 봉사. 적시자가 그 봉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수리 봉사도 하잖아요, 집수리. 일주일에 그거 한 번 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것처럼 전달이 되고 있는데, 적시자가 봉사하고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국수나는 봉사, 아시아뉴스통신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국수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10억, 13억 예산 지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얘기는 자꾸 해가지고 그래. 난처해. 그것도 사실과 달라요. 적시자가 왜 일주일에 한 번 그 봉사만 합니까? 아무튼 지금 그 기사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그 해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기사에 거지만, 나온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예산도 건물의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예산이 6억이 아니라 이 건물을 현재 봉사 역할에 맞게 용도에 맞게 그 시설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6억인 거지 누수를 잡기 위한 방수공사하는데 6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용도에 맞게 맞추기 위해서. 그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6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견적을 받은 금액이에요. 견적을 받은 금액인데. 견적서는 어디 받으셨어요? 견적서는 한 군데를 받았어요. 한 군데 받았는데, 견적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견적서가 2개가 필요하고 3개가 필요한 건 어떨 때 필요한 거냐면요. 계약할 때 필요한 겁니다. 계약? 예산 세울 때 견적서를 여러 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 세울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략의 어느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는 거지, 견적서 2개, 3개를 받아야 되는 시기는 계약을 할 때, 그것도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타행 견적을 2개 내지 3개를 받아가지고, 그 수의계약 금액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2개 내지 3개 견적 금액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 금액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그 계약 금액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도 수의계약할 때, 2개 내지 3개의 타행 견적을 붙이는 게, 그게 현재의 행정 절차입니다. 하고 있는. 예. 예산 세울 때 견적을 하나만 첨부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견적 한 군데만 받아도 된다, 법적으로. 행정법적으로, 절차상. 절차상으로 따지면 견적을 한 군데 이상 받아라는 절차 예산 세울 때. 그런 조항이 없다. 계약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어. 예. 그럼 이제 어떻게 그래서 건물 가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건물 가액에 대한 부분도 6억 얼마에 거래되려고 했던 건물인데 10억에 산 거는 비싼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당시 공시지가나 건물 시가 표시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 하자가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입장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 가액이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현재 15년 지났을 때 이게 당연히 이 금액이 떨어져야지 맞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지났습니까? 예, 근데 최 기자님 생각하시기에는 건물이 노후되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건물 시세가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 부동산 상황입니까? 아니 주변에 상가 발달이라든가 또 이게 되면 유지되든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승률에 따라 틀리겠지 뭐. 그건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거죠. 근데 하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얻고 빠지고 이제 그런 뭐 공실률도 좀 있고 이러니까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발달이 더딘 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예. 건물은 건물의 가격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건물의 가격은 일률적으로 시간이 된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건물의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그 껌껌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지 시간이 간다고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현재 건물 가격이 그것도 채권 최고액 가지고 뭐 5억 6천 채권 최고액 가지고 얘기해서 채권 최고액은 건물 가격이랑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래요? 예? 주차장하고 저 부지하고 따로 계약한 거. 그거는 주차장은 이제 이화식전 건물의 경우에 그 건물 바로 앞에 부지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 가지고 주차 면수가 부족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차 면수는 건축법상에서 연면적 얼마 이상에는 몇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수입니다. 부지 내에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그 건축법이랑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는 거예요. 부지 안에 있는 게. 그래서 별도의 부설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에요, 그 건물은. 그래서 그 부설 주차장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건물과 그 부설 주차장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같이 매입을 한 거고, 부동산 계약서상에 건물과 건물 부지는 9억 2천이고, 부설 주차장은 8천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기재했잖아요. 그 사항도 물건 별개의 경우에는 물건 별개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따로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예. 그리고 공유지분을 두 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두 분한테 그래서 총액의 2분의 1씩 드린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관련 법규에 준해서. 관련 법규하고 무슨 내용은 다 이제 접수가 됐는데. 예. 저거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시에서 리모델링비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후에 이제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리모델링비 지원이 더 이상 불가하라라고 얘기한 시점이 제가 2012년도 4월 달에 그 아까 말씀드린 당초의 신축에서 매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매입 변경하면서 예산 과목도 변경을 했어요.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 작업 보조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그 변경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의원님과 그다음 이제 여기 담당 부서장님 사이에 이제 그런 확인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2012년도가 지나고 2013년도 하반기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적시자 공사와 리모델링 도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1억인가 이제 얼마고? 예, 1억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 도비를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적시자 대천지구 협의회랑 도의원님이랑 이렇게 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그게 확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 예산이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되려면은 그 도비는 도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절차상 도에서 우리한테 도비 보조를 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도비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역시 시에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당연히 리모델링 예산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왕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1억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적시자 봉사자가 하고자 하는 봉사 용도에 맞게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리모델링 예산 세울 때 당연히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그 당시 6대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리모델링 예산을 2억을 세운 겁니다. 도비 1억에 1억 플러스 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그 전에 그럼 2012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그럼 리모델링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한 거네? 리모델링 할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매입 보조금에는 리모델링이 포함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 예산 포함해서 줬는데 지금 또 리모델링비를 달라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매입 예산만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당연히 예상을 했죠. 리모델링은 예상되지만 향후에 리모델링 예산 지원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의회랑 기재부랑 확인을 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에 상황이 바뀐 거죠. 도비가 갑자기 생겨서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시에서 어떻게 시에서 승인이 났다. 도비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시에서는 그죠. 시에서 그때 그래갖고 예산을 세울 때 도비 예산 세울 때 12억을 추가로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막 지원한 게 아니라 그거 역시도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당연히 의회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리모델링 예산 더 이상은 없다라고 의회와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다시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서 그렇지. 확보하는 게 맞잖아요. 그 절차를 거쳐서 확보가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 잘 못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2억인가 해주라고 승인이 났다. 승인이 났죠. 그때. 합의 3억을 해줬다. 도비까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2013년도엔 2억만 도비 1억이랑 12억이랑 2억만 확보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6억을. 나머지 1억을 올해 1회 추경에 1억을 더 세운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것도 저기 한 게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총 만약에 들어간다라면 일단 16억이 16억이 들어가는 13억이 되는 거죠. 13억. 13억이 되는 거죠. 16억이 아니라. 견적대로라면. 견적대로는 16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 게, 그 건물에 12가 16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도비는 13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억은 매입으로 이미 지원 정산이 끝난 부분이고, 3억은 예산 확보만 해놨지,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결론을 짓자면, 리모델링비를 6억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비에 도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시에서 지금 1억 해갖고 2억을 지금 지급이 됐고 3억 지급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요, 지급 안 됐습니다. 아직 지급 안 됐고. 지급 안 됐습니다. 그걸 왜 지급했다고 결정만 났고. 아니,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무슨 확인을 해보고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알았어. 그럼 하여튼 간에 시에서 승인 떨어진 거는 2억이고. 시의회에서 지금 예산 성립된 거는, 물론 지금 7대 의회에서 성립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6대 의회에서 작년도 우리가 2013년도 2회 추경에 2억, 2014년도 1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총 3억이, 이제 의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도비까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까지 해서 4억이니까 나머지 이제 2억. 아니 3억 시도비 합쳐서 3억. 시도비 합쳐서 3억인데 그럼 3억, 추가 3억이 더 필요한 거네. 그거는 자부담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 3억이 자부담이 하려면 명의를 변경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도비로 3억 예산을 세우면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에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때 대한적십자 쪽에 그게 금년도 5월경의 일이에요. 자체가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봐야지 않겠지만 5월경에 대한적십자사 그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협의한 결과 대한적십자에서는 명의가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 협의회로 명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고신들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적십자 내부 규정상 그렇겠지, 그죠? 그렇죠. 적십자 내부 규정상 그렇고 적십자 내부 규정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적십자 내부 규정이 이렇게 그것도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그게 지금 어느 기사에서 나왔는지 어느 기사에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인터넷이면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적십자에다가 그 규정이 뭐냐라고 어떤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게 기사에 나왔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상 적십자의 재산으로 되어야만 예산이 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을 예.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에서? 제천시에다가 그 자료 요구를 하신 거예요. 대한적십자에다 자료 요구를 하신 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에서 내부 규정상 본인들 명의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뭐냐? 근거, 그 규정이 뭔지를 저희한테 자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적십자 쪽 홈페이지를 뒤지고 관련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규정상에는 명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재산은 대한적십자 총재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한적십자 재정 운영 규정 뭐 이런 거예요. 그 재정 운영 규정의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재정 운영과 회계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 내부 규정이에요. 저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내부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 밑에 쭉 따라 내려가면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재산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해석을 하면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대한적십자사의 재산이라고 할 수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에서 1, 2억 확보되기 전에 미리 10억 주고 샀을 때 그럼 먼저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한적십자로 옮기지 왜 이제 와서 대한적십자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은 대한적십자사로 대쪽부터 매입 당시부터 대한적십자사로 확실한 거네? 확실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명의를 해야만 향후에 이 건물의 유지 보수나 건물 운영 제세 공과금이나 세금 관계나 이런 것들의 재정 부담이 적어진다라고 그때 당시에 매입 당시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업무 보고나 예산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회에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좀 다른 의견이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왜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로 하냐. 이 시비를 들인 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다. 당연히 시민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그 의견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적십자 재천지구 협의회를 한 건데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2012년도 6월 8일에 취득돼서 2013년도, 14년도 2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2년 동안 대천시에서 운영비, 건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적십자 재천지구 협의회에서 자력으로 운영을 했어요. 본인들 회비,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로부터 받는 일종의 운영비 같은 거, 거기 뭐 복사지사고 인건비 주고 뭐 이러는 거 있어요. 그거 받고 본인들 회비 걷어서 하고, 그 다음에 봉사관 건립 관련해서 별도로 기금을 더 추가로 모금하고 해가지고 그거 모아서 2년 동안 유지한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년에 재산세를 한 400여만 원 정도 내요. 그거를? 그리고 1년에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다 해서 한 400여만 원은 내요. 그리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세, 수도세, 뭐 각종 공과금이랑 또 이런저런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프린터도 써야 되고 정수기도 써야 될 거고 뭐 사무용지도 써야 될 거고 인터넷 써야 될 거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든 들어가는 그런 일반 운영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자부담으로 이제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명의가 이전이 되면 그 각종 재산세나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금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게 아니라 면제가 됩니다.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이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시 적십자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명의 이전을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도 만약에
현재 제한적십자 봉사 제천지구 협의회에서 그 건물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건상의 변화가 없다면 또 시민들이 뭐 그 적십자 봉사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저런 혜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각종 구호물품을 보관한다거나 무료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세터민이나 북한 탈 주민들 교육하잖아요. 세터민은 반찬 교육하고 저기 사할린 농부들도 문화행사 같은 것도 하고 적십자에서 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런저런 봉사활동이나 적십자 사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저런 시설들에 지장이 없다면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또 향후에도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의 변화가 없다면 대정부나 만화 측면과 건물을 또 대한적십자 총재를 명의 이전하게 되면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간 없이는 매매, 증여, 담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팔을 때 팔지도 못해요. 인가 없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인가를 받아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가를 했어요. 팔아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초에 그 건물을 매입한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증을 받겠다는 거예요. 대한적십자사에 확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차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대한적십자 쪽에다 저희가 이렇게 해야만 건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슨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는 별도의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이제 진행 과정은 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정도의 지금 좋은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일단 적극 해명, 전화 연결 이렇게 해서 하나 올려놓게. 그리고 아무튼 내용.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지역사회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보도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또 행정기관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좀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나 할 때는 좀 제가 보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언제 기사를 쓰시는지 언제 동영상을 올리시는지 그건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공직자분들이 취재를 하면 얘기를 안 하시고 인터뷰도 안 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해 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러 가면 얘기를 안 해. 그냥 저 사람한테 가봐라, 저쪽 분한테 가봐라라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걸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대답하기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팩트와 관계없는 어떤 이런저런 말들이 막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막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글쎄,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통화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라든가 이제 기본 와꾸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일단 내용 진행 사항은 좀 많이 이제 좀 이해가 가니까. 아무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할게요. 이거 좋으신 말씀, 어드바이스. 제가. 고맙습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후에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시자 봉사관에 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반론. 제가 행정적으로 보조금 관리와 집행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정산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그 스토리가 정확하네.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적십자 봉사 제천지구 협의회에서 말씀하셔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 자료 하시면 담당부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다 내용을 다 아시네. 이렇게. 아니 담당부서 업무 옮기지 않은 거는 그게 저 업무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고는 당연히 서류를 검토하고 전임자한테 경위하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적극 해명 보도 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